동참하고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질문들, 아니면 좀 이 도시의 이 공간,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경험하셨던 어떤 이야기들도 좋고요. 좀 이제 같이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좀 빠듯한 관계로 일단 여기 현장에 줌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좀 질문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직접 마이크를 열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세 분의 패널 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서로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뭐 고민이 된다 혹은 질문이 생긴다 하는 점을 얘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저 사회자도 미리 좀 정리한 질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저는 조금 가만히 있고 발제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중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혹시 먼저 마이크를 켜실까요? 네. 채팅창에서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도 지금 말씀 올려주시는 것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조정구 선생님께서 이제 약국을 보여주셨는데요. 세운상가 근처에 있는 그러면서 피마골 자리에 새로 생긴 맞나요? 제 설명이 생긴 그 건물도 같이 보여주셨었는데 그걸 아까 보시고 김나무 선생님께서 신기해요. 승부약국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네. 감탄을 자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엠버 이제 청중 선생님께서 을지로가 힙지로로 관광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상인분들과 활동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관광 가이드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어떤지 하면서 저희 활동가이자 그리고 오늘 발제한 두 연구자의 관점에서 힙지로 관광 자원을 어떻게 보는지를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지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구 선생님께서도 좋고요. 그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는 힙지로 관광 자원으로서 이 지역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떠한 좀 의견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양가성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일대의 관광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갈래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뭔가 힙지로로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은 사실 주요하게 이제 상공인들이 계시는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그쪽을 관광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제 핫플레이스로 이제 알려진 몇몇의 카페나 갤러리나 뭐 노가리 골목이나 이제 이런 부분만 중심적으로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역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기에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청계천과 을지로가 어떤 도시 조직, 아까 뭐 조정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속골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막 미로 같은 속골목이나 아니면 이제 상인들이 뭘 만들고 있고 그 거리에서 어떤 것들을 막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일면만 보는 그런 관광 코스들,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되게 아쉽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인 것 같고, 지역을 소비만 하는 방식의 그런 관광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역에 왔다가 이제 조금 더 지역에 깊게 관심을 갖고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보준연대가 진행했었던 뭐 열린 공장이라고 하는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장들에서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 같이 이제 다니면서 상인분들이 직접 자기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이런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런 풍경들을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하고 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팁지로를 뭔가 이렇게 소비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을 하는 게 되게 단발적인 이벤트라서 지역의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위반한다거나 이런 방식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왔다 더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좀 유인책을 잘 만드는 것도 일종의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힙지로로 관광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시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걸 경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전유해서 이 재개발이나 혹은 개발되거나 혹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막고 이 지역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전유할 수 있는 논리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들이.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네. 네. 저도 얘기할까요?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잘 네.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최 선생님 말씀하듯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는 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또 하나 인식돼야 될 게 지금 이 청계천 을지로 일대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점이에요. 안전하게 그냥 걸어서 쭉 모든 동네를 속골목과 골목을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큰 보행 권역이기 때문에 그 보행 권역의 재미를 좀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사실은 힙지로뿐만 아니라 뭐 힙골목, 뭐 힙공장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바탕은 더 돼 있다. 오히려 넓게 안전하게 그냥 쭉 걸어 다니면서 그 공간과 뭐 가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자기 나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만약에 재생이 좀 더 제대로 방향을 간다면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잘 공장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새로운 어떤 힙지로적인 기능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를 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적인 기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근본 바탕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익선동의 몇 배가 되는 것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역사 도심의 종묘와 남산 사이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금방 인식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청계천 을지로 일대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굉장히 광활한 보행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보행 지역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킵지로라고 이 지역이 일컬어지는 현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거친 여러 무수한 시간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신청자분의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이제 과연 도시 한복판에서 개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남겨야 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으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 지역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 즉 죽은 유물의 집합으로서의 박물관이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세 분의 발제를 관통하는 부분도 단순히 박물관에서 어떤 과거의 유물로서 물리적인 유물로서 바라보는 문화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신 부분과도 이어지는데요. 개발이 아닌 발전을 원한다고 한다면 산업이나 아니면 도시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숙제로 갖고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나 아니면 그 밖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네. 네. 안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뭐 단위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좀 작게 그냥 자생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나 뭐 일식가옥들은 서울시의 기존의 어떤 한옥 지원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뭐 보존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한옥을 고치거나 옛날 건물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게도 하고 도와주고, 또 나머지 것들은 지금처럼 큰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높지 않은 건물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개발의 특성은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재개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만한 높이가 역사도심에서 적절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서촌에서부터 북촌 그리고 저쪽 창경궁까지 낮게 높이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산에서부터 저쪽 저희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서 종묘를 지나서 북촌에 이르면 굉장히 또 높지 않은 어떤, 저는 이제 그걸 빅보이드라고 부르는데 여유 있는 낮은 지역으로 이제 주변의 산이나 전체적인 서울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풍경 등을 경관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높이를 조정하는 작은 규모의 건물들을 땅 주인이 알아서 지을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이것이 개발의 근거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익선동의 사례가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는 도시의 상업 공간으로서 또는 일부 문화 공간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보면 꼭 낮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도시 환경에서 또는 어떤 재정적인 뭐랄까요, 개발의 그러니까 활성화의 측면에서 꼭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즐기는 공간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 기존의 골목이라든가 속골목, 또 한옥이나 일식가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낮은 규모의 작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자갈자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안근철 체육교 두 분께서는 추가? 네, 네. 저도 한마디 더 보태면요. 네. 보존 논의에 있어서 실제 어떤 사람이 안에서 살거나 혹은 일하면서 그 환경을 구성하는 거는 조금 변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뭐 집을 좀 고칠 수도 있고
혹은 좀 편의에 맞게 좀 고쳐 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여기도 원래 주거지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으로 변한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꼭 물리적 환경이 보존이 아니어도 사람이 계속 그 안에서 지속되고 있으면은 물리적인 형태는 조금 변해도 그것도 보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옳은 보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일본에서 어떤 문화재 관련 논의를 들었는데 그 지붕을 계속 바꾸는 어떤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인지 지붕을 바꾸는 연례 행사를 하는 게 그거의 그 지역의 특성인데요. 근데 이제 지붕은 계속 바뀌어가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1년마다 새로 교체되는 건데 이거를 원형이 보존된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하고 그 행위를 지속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장소에 계속 있고 어떤 행사로서 그거를 연례 행사로 지속하니까 이것도 보존, 실제 그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원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존, 좀 더 진정성 있는 보존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일이나 삶을 지속하면 물리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도 그게 더 진정성,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51분인데요. 혹시 여기 자리에 있는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 있다면 하나만 좀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좀 네, 지금 한 분이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세운 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인 것처럼 정비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좀 얘기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혹시 한 분 정도 좀 의견을 조금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최혁규 연구원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네, 아까 이제 도시 재정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간단하게 나눠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이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확실히 좀 어려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제일 쉬운 결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재개발, 그러니까 도정법도 이제 그 법체계 안에서 도정법이 갖고 있는 위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특별법으로서 특별법 우선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지역 활동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역에 계시는 단체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조직들도 있고 되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단순히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만이 아니고 도시의 주인으로서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는 문제 제기들을 좀 충분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체계 안에서 어쨌거나 우선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공이나 행정한테 잘 요구를 해서 시행해 나가는 거가 첫 번째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이제 도정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도심 지역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거주를 하는 사람들, 도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행사가 들어와가지고 시행사가 땅 사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땅을 샀으니까 우리가 진행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은 사실 이런 토지 등 소유자 같은 방식의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돼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행정에서 나서서 거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통로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성장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 시행사, 토건자본과 행정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분리시키거나 그 문제를 경계할 수 있는 좀 다른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TF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작게는 한 세 단계에서 이제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에 진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안에서의 또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제도나 그런 어떤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범 TF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나고요. 이게 현실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옆에 있는 안근철 선생님이 네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57분이 되어가고 있어서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폰님의 질문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현실적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지 아이폰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2부에 이어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신연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주무관님들과 같이 또 대면하면서 여러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언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알 수가 없는 말이 현실적인입니다. 그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말인지가 저희로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하나의 주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시민들과 그리고 어떤 상인들 그리고 행정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이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보진연대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 각자 사회 구성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회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 책임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성찰적인 질문이 좀 더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 오늘 길고 긴 1부 포럼을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의 관점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시간을 상상하도록 이끌어주신 새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부는 좀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4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중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이 구체적인 파괴 현장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니 끝까지 이야기 참여해주세요.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